저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불안하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오프라인 따로 세미나로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지고 좋은 정보를 들으시고 가장 저점 인식이 여러분들 매수하는 그 성공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언제 내가 집을 사야 하고 언제 집을 팔아야 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매수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어도요, 이런 기사들 터져 나오면 여러분들 매수하시겠습니까? 이게 작년 10월 달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들이 아주 도배가 됐었어요. 거의 노도강 40% 폭락했다, 헬리오시티 7억 빠졌다, 여의도 목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도 5억씩 뚝뚝 빠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집을 삽니까? 이 당시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거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 발이 터지게 되면서 시장에는 자금 경색 일어나고 은행에 있는 대출 금리는 10% 간다라는 소리가 들렸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만 갈 것 같은 집값이 최근 들어서는 이게 분위기가 또 바뀌어서 이제 미국의 금리는 정점을 찍었나? 얼마 전에 SVB 사태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도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해결이 돼. 그러면 대출 금리도 낮아질 테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아. 수요가 살아날 거야. 라고 봤는데 또 시장에서는 이제 유럽발의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게 곧 경기 침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더 큰 일이 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시장 내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단식 하락의 징조다 라고 보는 분들과, 아니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이 금리가 멈추게 된다면 집값은 반등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사이에 두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미국의 금리는 이제 막바지까지 갈 때까지 갔다라고 인식되는 경우들은 많은데, 문제는 현재 이 SVB 사태 이후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은행 위기로 전이가 되면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대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쉽사리 어떻게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한 게 지난 3월 14일 날 정부에서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 벨트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발표한 거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런 SOC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주변의 일자리라든지 경기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경기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간의 집중을 다 받고 있어요. 여기에 삼성이 300조 원을 투자해서 5개의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여기에 앞으로 150개의 기업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앞으로 이 지역으로 고용 창출이 되는 게 10만에서 100만까지 상당수의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시기와 비슷하게 서울시에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한강변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의 개발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을 글로벌 5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런던 아이처럼 생겨있는 대관람차를 만들게 되고, 이쪽 한강변에는 이런 초고층 빌딩들, 복합 건물들을 대규모 개발을 하고 여기에 뭐 곤돌라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들까지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라는 엄청 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발표되고 난 이후에 한강변에 있는 집값이 정말 극적으로 가격이 2억이 올랐다, 3억이 올랐다, 이렇게 거래가 막 활성화되고 집값이 폭등을 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이동읍이나 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이동읍 같은 경우에는 41.5%의 매물이 감소했고 남사업은 24.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물건을
이제 다들 회수를 하고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용인시에 있는 정말 한숨 나오는 아파트가 있어요. 절반이 미분양에 빠져있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지금 무슨 웬 말입니까? 이 삼성 300조 투자 발표되고 나서 가격이 뛰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보면은 앞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자,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발표되기 전입니다. 이때는 3억 5천, 3억 3천 5백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최근에 이 발표된 이후에는 4억 3천, 4억 5천 5백, 4억 1천 이렇게 앞에 숫자가 바뀌어버렸죠. 그 같은 옆단지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에 올해 1월 달에 거래가 됐던 아파트가 지금은 4억 3천, 4억 3천 5백, 4억 4천에 거래가 될 정도로 거의 1억 가까이가 가격이 상승을 했고, 또 이 중간에 발표되는 시점에 이게 거래를 했던 분들이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을 취소하고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돈을 돌려주는 사태까지도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실입주를 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는 규제가 풀린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가 들어와 버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집중돼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잠잠한데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클러스터 개발 계획은 굉장히 급격한 가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발표했을 당시에는 어떤 시행자가 들어와서,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어느 곳에 이런 서울링을 만들고 아니면 제2세종문화회관을 만들고 곤돌라를 만들고 하는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은 24년까지 시범사업 3개 대상지를 발굴해서 그때 발표하겠다라는 거죠. 내년에 발표하겠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 근데 용인 클러스터는 달랐다라는 거죠. 발표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딱 지정이 돼버렸어요. 이건 이제 집을 여기 안에 들어가서 실거주할 사람 아니면 사지 말란 얘기죠. 이동욱과 남사업이 지정이 됐고, 여기에 이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300조 원을 투자해서 뭐 5개 생산 라인, 150개 기업 굉장히 구체화가 돼버렸고, 또 2026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계획과 눈에 보이기 시작한 개발 계획으로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용인에 있는 3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30%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남들이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와중에도 30%가 뛰는 지역이 생겼다라는 거죠. 가장 빨리, 가장 높게 상승을 한 지역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굉장히 큰 기회로 만드실 수가 있어야 돼요. 서울에서 이제 눈에 보이게 될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3월 27일 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드디어 이제 올해 말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고 2028년도에 완공을 예정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대우 컨소시엄에서 협약이 체결이 됐고요. 원룸교에서부터 대치동까지의 총 12.2km 구간이 왕복 4차로로 개발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도로 개통 이후에 원룸교에서부터 대치동까지 이 시간이 거의 30분대 정도 걸렸던 게 이제 10분대로 한 20분 정도를 크게 단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부간선도로 개통이 됐을 때 효과가 어떨까? 이걸 보려면은 이미 개통된 서부간선도로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서부간선도로는 재작년 9월 달에 개통이 됐고, 금천구에서부터 영등포까지 이어지는 이 서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시켰습니다. 지하 터널을 왕복 4차로로 이제 뚫은 건데,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은 이거 만들어 놨더니 진입하고 출구 쪽 나오는 쪽에 정체가 너무 심해. 그래서 시간 단축되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라는 부분. 그 다음에 환기구, 이 지하 쪽에 환기구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환경오염 심한 거 아니야? 야, 우리 학교 주변에, 우리 집 주변에 이거 환기구 나오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긍정적인 면은 어쨌든 이 구간 10km 구간에 통과되는 시간이 항상 정체였는데 이 30분 이상 걸렸던 시간을 10분 내로 단축을 시켰던 건 이건 정말 괜찮다라는 점, 그리고 주변 집값에 상승되는 효과를 줬는데 이 주변의 일대 지역을 집값을 분석을 해보니까 개발되기 전과 개발되기 이후의 가격 상승은 10%에서 15% 정도 상승 정도를 보였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실 좀 못 미치는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서부간선도로야 이렇지만
동부간선도로는 좀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동부간선도로와 서부간선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어디를 가느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월릉 IC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대치동 우성아파트 사거리, 한마디로 강남 한복판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 뭐 GTX라든지 이런 광역교통망이 개발이 됐을 때도 그 지하철이 어디를 가느냐, 강남의 중심부를 가느냐 아니면 외곽으로만 도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다르단 말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서부간선도로가 10%에서 15% 상승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에서 20% 정도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지역들 라인에 간선도로 주변에 있으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은 얼마나 있을까? 제가 한 5군데 정도로 찾았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좀 보여드린다면 여기 있는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호재를 받을까요? 아니면 월릉 IC 쪽 주변에 호재를 받을까요? 답은 나왔죠. 그렇죠. 월릉 IC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장 큰 호재를 받게 됩니다. 월릉 IC 주변에 가까운 곳에 봤더니 광운대역이 있네요. 광운대역은 GTX 신호선, 여기 주변에 철도 차량기지 역세권 개발, 주변에 중랑 천변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 미룡 미성 3호 3차 아파트라고 한다면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이 모든 호재들이 다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지금 이 아파트도 23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용 5구제곱미터짜리를 보게 되면 가장 고점이었을 때는 9억 정도를 했고요. 가격이 빠져서 거의 5억대까지도 거래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5억대 나오지 않고 최근에 거래는 7억대 초반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7억대 있는 아파트가 15%에서 20% 정도 상승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8억 5천에서 한 9억까지도 내다볼 수 있고 이전 가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호재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착공이 들어가고 크레인이 들어서고 이제 포크레인이 오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시점에 가장 먼저 회복을 하게 되고 가장 높게 그 다음에 개발이 되면 될수록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곳에 저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눈에 보이게 될 개발 계획이 이미 작년 7월 2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작년 7월 달 말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얼마 올릴지 몰라. 0.75씩 올리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가장 큰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업 시행자를 SH공사하고 코레일로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왔고 여기에 5조 원을 투자해서 인프라 등 선 개발, 기반 시설 개발을 먼저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예전과 같았으면 엄청난 발표인데 정말 우리 경기에선 최악의 상황에 발표를 했던 거죠. 자, 세부 일정을 보게 되면 올해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미 이것 때문에 용산구에서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고 SH공사하고 코레일은 열심히 현재 기본 계획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크레인을 보게 되는 거고 여러 중장비들이 눈에 띄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장비들 다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너도 나도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최소 지금보다는 부동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나아질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2027년도에는 기반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국제업무지구가 착공이 들어가고 이 전자상가도 같이 현재 개발을 시작을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차 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2달 전에 철거에 들어갔고 이제 조만간에 철거가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현대차 부지 UAM 연구소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14,000명의 많은 연구원들이 이제 집합을 하게 되는 곳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용산 국제업무지로 끼고 있는 게 한강로와 원효대로 이 양쪽 사이를 끼고 있는데요. 한강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기업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에 LG U+ 본사나 교보, 그 다음에 뭐 LS, 아모레퍼시픽 다 들어와 있는데 반면에 이 현대차 부지 주변 원효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기업들이 아직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반드시 크게 가지셔야 될 지역은 요 전자상가와 국제업무지구 배후주거지가 될 지역인
저는 원효로 쪽에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지역들은 지금 시기보다 착공이 들어갔을 시점에 50% 급등할 수 있는 지역, 다른 기반시설 SOC 사업보다는 50% 이상이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확신이 드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시점에 이런 곳에 관심을 크게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내가 가장 적은 자금을 갖고 들어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성공 투자 부자 되는 길을 첫 단추를 끼워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참여하시게 된다면은 많은 좋은 정보들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